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그냥 리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신규 종목은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주 좀 지수가 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장이 좀 많이 힘든 그런 장이었죠. 사실상 지금 코스피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일해왔던 자리들이 있어요. 뭐야 이거 이래. 됐다. 네, 앞전에 일해왔던 자리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21선 거의 한 3170 정도 보이는데 거기까지 내려올까 싶기는 해요. 네, 한 번 더 내려온다면 거기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한데 뭐 이거는 지수는 솔직히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서 우선은 지금 이번 주는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자, 5일 치면은 여기부터니까 자,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이고 계속 죽이고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코스닥도 역시나 비슷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일 동안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은 여기서 좀 이제 그만 밀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지금 겨우 지지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돌아서줘야 되는데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수는. 우선은 이번 주 지수가 좀 빠졌던 게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상. FOMC 이제 이전에 FOMC 진행하기 전에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FOMC에서 테이퍼링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거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죠. 대부분 연기를 시켰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았죠. 이제 미장과 유럽은 이제 좀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시장을 또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한 다음에 중국이 1시간 반 뒤인가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사교육 쪽 전부 다 규제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비영리로 이제 바꾼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전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막 나가는 이탈하는 그런 그림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좀 크게 무너졌거든요. 항생부터 해가지고 뭐 상하이 그리고 선진 다 무너졌는데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좀 이쪽에서 좀 안 좋은 그림이 좀 연출됐던 그런 건데 중국에서 입장을 한번 또 발표를 하긴 했어요. 전 산업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지수를 한번 떨고 온 다음에 한 3일 뒤인가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도 크게 돌아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은 약간 돌아오긴 했는데 다음 주도 좀 아무래도 좀 힘든 그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FOMC는 끝났는데 이제 거기였죠. 실적들이 이제 2분기가 나왔고 GDP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3분기 하반기 이제 실적이 지금 우려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와서 아마도 이번 하반기는 좀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려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렵죠 지금. 자, 그래서 종목 먼저 보면은 지어소프트 먼저 볼게요. 지어소프트는 좀 빠지는 과정에서 얘는 안 빠지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뉴스가 뜨거나 실적이 좋다, 실적이 떠버리면은 그 뉴스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눌러버립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눌러버려가지고 그 재료가 없었던 것처럼 눌러놓고 그리고 며칠 더 눌러서 아예 사람들이 그냥 이 재료로 안 가네라고 싶을 그때까지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다 관심을 안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 앞전에 이제 지어소프트 해가지고 그 오아시스랑 이제 부릉이랑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누르는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다음에 이제 지수가 빠지는 5일 동안 외국인들이
납품에 나오는 것 전부 다 받아가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은 재료와 동시에 안 올리더라고요. 재료 전에 기대감까지 올리고 재료와 동시에 오히려 하락을 시키고, 뭐 당연히 뉴스에 판다는 말이 맞죠. 자, 그리고 모두 다 관심이 사라졌을 때 다시 그걸 주워먹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고점 똑같이 거의 한호가 정도 차이 났던 것 같네요. 지금 대충 보면은, 자, 한호가 차이 나고서 이런 식으로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외인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고,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5일선 위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 오아시스 마켓이 우선, 자, 지금까지는 6일이었어요. 일요일을 배송을 안 해왔어요, 오아시스 마켓은. 근데 일요일을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배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송이 연기가 되고, 막 나는 내일 받고 싶은데 내일 막 주문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 7일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지역 확대는 계속 간다고 했죠. 충청권까지 지역을 확대했고, 올해 안에 제가 다른 뉴스를 봤는데 올해 안에 제주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서비스 한다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를 뭐 양쪽 다 오아시스나 컬리나 전부 다 이제 새벽 배송을 둘 다 진행을 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죠. 그 불흥이랑 합작한 회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낮에도 이제 배민의 비마트 같은 거예요. 배민의 비마트처럼 이렇게 낮에도 필요한 생필품을 그냥 주문하면은 바로 1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바로 배송이 되는 약간 그런 서비스가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좀 나왔었던 뉴스가 지금 마켓컬리, 오아시스, ssg.com 지금 전부 다 이제 상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ssg.co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를 먹었죠. 이베이 코리아를 먹게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베이 코리아를 못 먹었다면 이게 상장이 좀 늦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얘네가 지금 적자도 많고. 근데 이제 이베이 커머스를 먹게 되면, 이베이 코리아를 먹게 되면서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업 가치나 얘네가 매출이 얼마고 적자가 얼마인데 얘네는 얼마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얘네는 얼마에 상장을 하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근데 현재 얘만 흑자예요. 흑자는 오아시스만 지금 흑자고 모든 새벽 배송 업체들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지금 현실상. 근데 이제 오아시스는 계속 꾸준히 흑자를 늘려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지역을 넓히면서 좀 약간씩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그러면 이익은 당연히 막 똑같이 이렇게 급등하진 않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익이 올라가되 매출액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이제 볼륨을 키우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오아시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제 마켓컬리가 상장 이야기가 가장 많았는데, 마켓컬리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는 매출이 1조인데 5조를 맞춰준다, PSR 5배다, 뭐 PSR 7배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만 3천억이었으니까 PSR 5배를 때리면 1.5조, 7배를 때리면 2.1조 정도가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오소프트에서도 상장하려는 그 의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장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싶어요. 뭐 시장이 지금 지수가 막 빠지면서 종목이 빠지는 거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왜냐면 지수가 빠지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수가 빠졌다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수를 예측해야 되는 거고, 그걸 예측하려면은 환율, 채권,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 이슈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디로 가겠다는 걸 가늠하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건 어렵죠, 저희 가게에는. 그래서 종목에 정확한 큰 재료만 있다면은 결국은 지수가 빠져도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지진을 하고 있거든요. 8,000원에서 지금 8,000원 지지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평선을 갖다가 어떻게든 지금 버티려고 하고는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인데 지금 재료가 그렇게 빠르게 안 나오죠. 얼마 전에 재료 한번 여기 나왔었던 게 그걸 거예요. 요맘때쯤 나왔었던 게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그 선출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나왔을 거고, 지금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자, 이제 8월 국회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라고 나왔어요, 뉴스가. 자,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높냐?
9월도 가능은 하고 뭐 그 다음도 다 가능해요. 근데 9월을 접었으면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법을 갖다 건드릴 그럴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8월 국회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9월이 되면은 국회에서는 이제 뭐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내년도 거, 그리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9월 되면 이번에는 또 대선 있죠. 대선 그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얘기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충청권 표를 갖다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사실상 8월 국회에서 안 돼도 그럼 이제 또 뉴스가 또 뜨겠죠. 9월 국회에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뜰 건데 자, 뭐 비대위가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나온 것보다는 재료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재료라 보기엔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우선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대권 주자들 중에서 대권 주자 여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들 4명 있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최재형, 윤석열, 이렇게 4분 중에서 누군가가 충청도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세종시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비슷한 거라도 뭐 던져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거는 이제 재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이렇게 8,000원 지지를 제대로 했는데 이 8,000원 지지가 깨진다면은 좀 많이 우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7,300원, 7,400원 될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뭐 얘가 천천히 끌어올라오겠죠.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안 가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여기서는 뭐 주고받고 맨날 핑퐁을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꾸준히 이 위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해서 얘는 재료가 그 정도 있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계속 있죠. 지금 얘는 똑같이 계속 박스권 안에서 놀고는 있어요. 우선 37,000원을 넘겨야 되는데 37,000원을 제대로 못 넘기는 이런 모습이죠. 자, 우선은 뭐 지수 빠지긴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질 때는 그 전환사채도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넘어갔을 때 계속 나오는데 대략 36,000원을 넘어가면은 계속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선 팔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올라오거나 슈팅 나오면 또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달리려고 할 때마다 약간 제동이 걸리는 게 사모 그 물량 때문인데, 자, 그 대보마그네틱을 샀던 이제 JMP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부 다 전환을 시켰죠. 전량 전환을 보통주로 다 전환을 해서 장내 매도를 한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시장가로 던지진 않고 올라갈 때마다 찔끔찔끔 던지면서 약간 100을 올라갈 수 있다면은 80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눌러주는 약간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쟤네가 저게 판다고 해서 저게 쟤네는 저거를 팔고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회사가 안 좋아서 이게 파는 게 아니죠. 자, 뭐 지수 많이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들 좀씩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꾸준히 보면서 공시 뜰 때까지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근데 21,000원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000원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앞전에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지지를 해왔던 자리, 지금도 겨우 지지를 하고는 있는데, 자, 굉장히 많이 흘렀죠. 계속 흘렀죠. 이거 뭐 추천드린 다음에 이제 델타가 오긴 했는데 좀 그래요. 어쨌든 21,000원을 계속 꾸준히 지키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지켜주는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거의 기타 법인에서 계속 내려가는 걸 갖다 받아주면서 좀 최대한 막아주고는 있어요. 자, 근데 21,000원이 깨지면은 좀 차트가 좀 그림은 안 좋아요. 그래서 21,000원은 최대한 지키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추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21,000원 요 자리였다면은 솔직히 추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차피 이제 조만간 실적이 나오겠죠. 얘네가 하고 있는 게 화장품 원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뭐 3배, 자,
그리고 자, 아모레 2분기 영업이익이 뭐 1000억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사상 최대 실적. 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화장품 쪽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수출 쪽을 보게 되면 이번에 7월 수출이거든요. 7월 수출인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어디 갔을까? 여기 있구나. 자, 뭐 전통적인 주력 품목 중에서는 뭐 반도체, 석유와 컴퓨터 역대 1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자동차, 일반 기계도 2위, 3위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품목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역대 월별 수출액이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델타가 있고 뭐가 있고 막 말이 많은데도 해외에서도 그만큼 많이 산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뭐 코로나가 풀리면 당연히 더 많이 구매를 하겠죠. 근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화장품도 잘 나가고 있고 수출도 지금 많이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실적은 좋을 거라고 봐요, 쟤네는. 근데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좀 끝나야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얘는 그게 좀 21,000원 깨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실적 때문이라도 좀 다시 올라와주길 좀 바라요.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연기금인데, 우선 연기금이 이탈을 안 했다는 거죠. 연기금이 이탈을 하면은 솔직히 이 종목은 거의 살아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종목인데 지금 연기금이 계속 받아주면서 방어를 하는데 외국에는 계속 나가고 있죠. 지금 이 물량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연기금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나간다 싶으면은 솔직히 차트 확실히 깰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장중에 계속 푸메를 좀 보시면서, 푸메에는 연기금이 안 뜨죠, 연기금 3호가.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역산을 좀 하시면서 보면은 어디선가 누가 잡아가는데 싶은데 수량이 안 맞다 싶으면은 보통 여기서 잡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12만원을 지켰어야는 해요, 사실상. 제가 봤던 거는 이제 12만원을 어떻게 지키느냐, 최대한 주중 내내 계속 지키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애매했어요.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12만원 같은 경우에는 요래 왔던 자리들, 좀 의미 있었던, 지지를 했었던 그런 자리들인데 지금 그거를 살짝 깼죠. 자, 근데 깨면서 이제 거래량도 좀 붙었어요. 뭐 근데 연기금이 나간 게 아니어서 만약에 지수만 돌아온다면 바로 돌아 올라올 거는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12만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간다면은 11만 5천원 정도 보이네요, 대충. 그 아래 박스. 자, 얘를 지우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돌파 못했던 이런 구간을 갖다가 지지하러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사실상 12만원을 깨면은 원래 비중을 좀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게 맞는데, 그리고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매수하는 게 맞기는 하죠. 자, 근데 지수 때문에 빠진 거니까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네,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에는 분명히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해외에서 나오는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전분기 대비 당연히 낮게 나올 거고, 근데 그거는 이미 알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계속 잘 판매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국 시장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리가 좋은 자리까지 왔죠.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이제 TV 토론 같은 게 지금 전부 다 밀리게 되면서 웬만한 나올 만한 내용들, 정책들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됐던, 그러다 보니 어쩌니 여기까지 왔네요. 자, 앞에서 일해 왔던 부분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다 내려왔죠. 거기에다가 61선까지 바로 마주보고 있고, 지금 사실상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서는 괜찮네 하면서 좀 건드려 볼만 하다 봐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사실상 올라갈 때 이렇게 큰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 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빠지면서 거래대금 거의 없이 지금 빠졌거든요. 자, 이런 위치에서는 솔직히 좀 가져가 보고서, 이거는 어차피 정책주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뭐 대선 거의
올해 말까지 거의 그까지는 충분히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이상 봐도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국내에서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저출산을 갖다가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값이 올랐고 중국도 지금 부동값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높아지면서 인구도 계속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지금 한국 모델과 지금 중국이 똑같이 그림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지금 그림처럼 가겠구나 라는 그런 그림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저출산에 대해서 갑자기 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해요. 출산율을 높이려는 그런 정책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죠. 사교육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때려잡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그 의도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무너졌죠. 전반적으로 다. 자, 근데 하려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출산 극복의 총력전. 중국은 이제 미취학 아동 교육도 강화를 한다. 이게 뭐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영유아들 얘네들을 이제 사교육을 못하는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가 그냥 금지를 시켰어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교육을 더 이상 밖에서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산 장려에 발맞춰 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전에 2자녀를 허용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3자녀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출산, 양육, 교육 부담 전부 다 낮추려고 해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이제 저출산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0.78까지는 안 왔는데 근데 지금 얘네가 한 1. 초반대인가 1.3? 이건 좀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직은 숫자가 그래도 양호하긴 한데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이제 딱 그림이 이제 한국을 따라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방향을 좀 트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저출산이 나오면서 정치 쪽에서 이제 다음 달인가요? 이번 달 말쯤 되면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토론들 그러면서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게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부동산 뭐 이 정도 문제들 가지고 나오겠죠. 대부분 저출산을 막으려면은 부동산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일자리를 주면은 사람들이 저출산을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애를 낳겠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주면은 양육 부담을 갖다 덜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죠. 결국은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개에다가 부동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부동산을 줄이려면은 지역으로 이렇게 균형 개발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세종시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세 개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나온 이 내용 말고는 딱히 정치권에서 지금 저출산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위치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걔도 봐볼까 한번. 캐리소프트. 얘는 뭐 얘도 지금 여기서 비비작거리면서 얘도 똑같네요. 사실상 얘를 갖다 저출산 대장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웠었는데 움직임이 너무 가팔라서 솔직히 이런 자리를 지지를 잘 해주고는 있네요. 지금 차트상 거의 비슷한 그림이에요. 아가방이나 얘나. 하나 더 볼까? 얘는 좀 애매하게 깼네요. 여기를 어떻게든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평도 다 비슷했었는데 아까도 보시면은 자 이런 자리들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이평도 있었을 때 이걸 지키는 게 참 좋은 그림이었었는데 이건 좀 깼어요. 아쉬워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저는 아가방이 솔직히 더 땡기긴 하거든요. 뭐 캐리를 갖다 땡겨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재료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국전자인증은 카카오 뱅크랑 좀 엮으면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다른 재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재료가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움직이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고 저는 카뱅 카뱅이 있고 카뱅이 얼마만큼 모였다 뭐 어떻게 뭐 상단을 갖다 먹었다 상단밴드를 먹었다 뭐 공모가가 얼마다 청약률이 얼마다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나도 상장할 건데 라고 하는 게 거기죠. 토스죠. 토스뱅크죠. 토뱅이죠. 자 토뱅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랑 이제 뭐 지어의 오아시스랑 마켓컬리랑 비교하듯이 그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카뱅이랑 토뱅이랑.
자, 그리고 또 비교가 될 만한 게 어딨지? 하나 또 있는데. 우선은 네.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카카오뱅크랑 토뱅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지금 저점을 갖다 계속 올려주고 있고, 고점도 한 번씩 찔러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9월에는 토스뱅크가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장이 아니고 토스뱅크 출범일 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씩 이렇게 찔른 그런 케이스가 뭐였냐면, 그걸 말씀 안 드렸고, 그거 뉴스를 안 가져왔구나. 토스뱅크 그 가영업을 했거든요. 미리 영업하는 거, 그 직원들을 상대로 했던 게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는 뉴스인데 직원들, 여기 있네요. 가오픈 했었던 게 있어요. 이거 뉴스가 뜨면서 이틀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찌르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당연히 모든 게임 회사든 모든 회사들이 상품을 내놓기 전에는 미리 먼저 써보거나 아니면 먼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걸 갖다 뉴스화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띄우면서 하는 게 뭘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깔끔하게 앞전에 올려놓은 거 외국인들 다 털고 나갔죠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원까지 한번 터치를 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썩 그림이 좋지 않다. 나름 이렇게 지들이 막 올려가지고 거래량 터트리고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지들이 올려놓고 가지고 있었던 거 전부 다 던지고 나갔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만 이제 천천히 주워 먹을 거예요. 근데 뭐 9월까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9월 근절이 가면은 8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은 토스 관련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유튜브도 많이 올라올 거고, 뉴스도 많이 올라올 거고, 토스뱅크 출범하면 뭐 가치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좀씩 올라가겠죠 다시. 저는 솔직히 제일 끝까지 가는 거보다는 거기까지만 딱 기대감까지만 그렇게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 종목은 상장하는 것도 아닌데 당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뭐 한 번은 박스를 돌파를 했지만, 박스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안착도 했는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우선은 요 정도 만원에서 만원만 좀 지켜줘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좀 봐볼만 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뜨렸던 종목이니까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죠. 자,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박스권을 깼죠. 원래는 뭐 지수가 빠지니까 사실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전에 이래왔던 자리들, 자, 지지 뭐 지지 계속 지지했죠. 나름 어떻게든 지지를 해놨다가 깼어요.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름 많이 버티다가 깬 종목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지수가 연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근데 지지를 하면서 이 종목도 외국인들이 또 다 받아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지칠 만큼 지쳤고, 이제 나가는 투매드 물량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종목이 막 5개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내 종목은 살리고 싶어. 그럼 이 종목을 날리죠. 보통 뭐 한 종목을 보통 날려요. 전체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체를 줄여가지고 뭐 전체를 줄인 다음에 그 전체를 다시 물을 탄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나를 날리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수혈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투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랫동안 지겨웠고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잖아요. 사실상 다른 종목들은 막 심한 것들은 막 10%씩 빠졌을 텐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거 다 받아갔죠. 자, 근데 얘는 재료가 있기는 한데 이 재료가 좀 애매하긴 해요. 어디 갔을까? 이거 아까 전에 토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토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몰렸다, 청약률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따상 간다 이런 거 뉴스 뜨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토스를 갖다 엮어가지고 같이 올라간 그런 경향이 보였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건 뽑아놨었던 거고,
이번에 HK 이노엔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DPC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29조 원이라는 공모청약금이 몰렸고 388대 1라는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 1.7조에 달할 것. 거기다가 이제 최상단 밴드를 갖다 먹었죠. 금액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모든 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나오는 날짜 앞에, 바로 앞에 카뱅이 있었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크래프톤이 있어요. 자, 대여가 이렇게 앞뒤로 있고 그 사이의 날짜에 한 이틀 정도 비거든요. 그 사이에 얘가 껴 있어요. HK 이노엔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불받고서 다들 생각하는 거는 크래프톤을 생각하겠지 HK 이노엔을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도 여기를 갖다 들어오신 분들은 뭐 잘 들어오신 건지는 뭐 까봐야 알겠죠, 이거는. 자, 근데 이렇게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PC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DPC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거는 그랩이죠. 사실상 금액 자체가 달라요. 시가총액 1조 7천이라는 거와 이 의미와 그랩이 상장하면은 뭐 40조다 뭐 50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지금 금액 자체가 규모가 달라서 그랩 뉴스가 와야지만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 또 있기는 해요. 지금 W게임즈의 자회사 DDI라고 있는데, DDI가 이거죠.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라는 이제 그 회사인데, 거기에 주주로 있는 스틱이 있어요. 스틱은 뭐 이제 더 말씀 안 해도 알 거예요. 뭐 DPC 자회사인 거는. 자, 거기에 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스닥 간다고는 해요. 자, 근데 간다고 해서 좋은 내용은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을 것이며, 들어갔을 때 시가총액을 얼마를 받을 건지가 또 중요하겠죠. 뭐 1조다 이래버리면은 뭐 1조일 리는 없겠지만 1조다 이래버리면 약간 그림이 또 애매해집니다. 이게 재료가 재료 같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어서. 자, 어쨌든 호재는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못 가는 게 좀 아쉬워요. 저도 이게.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4분기 그랩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될 부분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진짜 마지노는 여기라고 보는데 한 2,800원 되네요. 자, 이런 자리들, 돌파 못한 자리들, 자, 여기만큼은 지금 약간 차트를 그 앞전에선 살짝 깼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는 지켜주길 바랬는데 거의 2,930원 40원 그리고 이평도 어떻게든 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보면 너무 안 보이네. 이 정도 봐야 되겠다. 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121선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근데 금요일날 얘도 똑같아요.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아까도 지금 보셨던 종목들 중에 몇 개 있죠. 그냥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차트를 깨버렸어요.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이거 답이 없거든요, 얘도.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자, 마지막 하단 지금 여기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얘도 쭉 빠지면서, 자, 사모펀드가 슬슬 들어오죠. 근데 이거 재료가 저출산에서 안 움직였거든요. 저출산에서 이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가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얘도 일방적으로 빠졌구나. 그래도 나름 한번 튄 적이 있었거든요. 목요일날이네요. 목요일날 고점 한 2%대 나왔어요. 뭐 어떻게 약수한 거, 중국 거 약간 엮어가지고 올랐던 것 같은데, 중국 그 저출산 엮어가지고. 근데 얘는 목요일날 얘도 한 1% 오르긴 했네요. 저출산으로 약간씩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씩.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얘가 남은 재료는 솔직히 디즈니거든요. 디즈니가 좀 애매해졌어요. 넷플릭스가 그 망 사용료 때문에 지금 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망 사용료에 디즈니 플러스가 원래 3분기에 이제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4분기로 넘어갔다고는 알죠. 저희도 한 4분기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략 수정 후 4분기 출시 전망이다 라고는 해요. 근데 이건 뭐 가능성이에요.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 소송전 추이에 따라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이러면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얘가 지금 그냥 4분기 확정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나오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소송을 다 보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조금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이 정도 선까지는 어떻게 지켜보겠는데 한 2,800원 거의 보이죠. 2,800원 정도. 2,800원 보이는데 2,800원을 만약에 깬다라면은 조금 애매하게 좀 생각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얘도 좀 내려오면서 좀 재료를 보시면서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것도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좀 싶고, 근데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또 뭐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많이 뺐어요. 굉장히 많이 뺐는데 뭐 이 정도는 재료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자, 8월에 이제 MSCI 이제 편입이 있죠. 뭐 편출 편입이 둘 다 이루어지는데, 자, 우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열흘 정도 대충 봐도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MSCI 그냥 편입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카카오 게임즈랑 SKIT 이렇게 두 종목이 있어요. 솔직히 얘네들 조기 편입은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얘네가 바로 막 따상치고 이래야 되지 쉽지 않나, 그래야지 유통액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좀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애는 여기죠. 자, MSCI 이제 분기 리뷰에서 한국 편입 가능성 높은 곳이 이제 에코프로 BM, 저는 얘는 가능하다 봐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랑 SK IT 아이테크놀로지라고 하군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7월 말 10거래일 중 무작위로 선택한 하루예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가능해요. 지금 현재도. 근데 유동 시가총액이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좀 필요하거든요. 뒤에서부터 볼게요. 지금이 이게 7월 말일이었죠. 1, 2, 3, 4, 5, 6, 7, 8, 9, 10. 자, 한 이 정도 빼고 가능한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3일, 거의 한 4일 정도?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산기를 떼진 않았어요. 지금 유동 시가총액 그냥 계산을 해서 올 걸 그랬나? 거의 한 대충 보이는 게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확률상. 그러면은 확률상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잡힐 거는 같거든요. 만약에 얘네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한 12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MSCI 지수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써있구나. 에코프로그램이 이걸로 편입시 카카오게임이 여기 있네요. 1269억 정도네요. 정확하게 나왔네. 이 정도 금액이 유입될 거예요. 편입시에.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오딘이죠. 오딘이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한국을 보게 되면은 오딘 매출 1위죠. 아직도. 자, 여기 오딘 매출 1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리니지가 한 4년 넘었나 얘네들이? 그동안에 이 게임을 갖다가 하루 이틀 이긴 적은 있어요. 뭐 새로운 게임이 출시돼서 돈이 우르르 쏠릴 때.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가져간 게임은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좀 달리 나와요. 계속 지금 리니지 천하, 솔직히 NC의 모든 거는 리니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리니지도 있고 얘네 IP로는 이제 불수도 있고 아이온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보통 이제 IP가 있는데 리니지가 가장 컸죠. 그리고 여기에 매출이 가장 컸고 이익도 가장 컸어요. 이걸로 다 커온 NC인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잡아먹는 게 카카오 게임즈예요. 자, 지금 뭐 나을지 이건 옛날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NC의 독주를 이제 끝내라고 하는데 이제 끝냈죠. 사실상 이미 한 달이 됐죠. 이때는 7월 5일이었어요. 지금까지 8월 1일까지도, 오늘 8월 1일 거예요. 8월 1일, 2일 이때까지도 지금 완전히 그냥 한 달 넘도록 지금 1위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NC가 완전히 밀렸죠. 자, 그리고 이거 왜 가져왔지?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왜 가져왔어?
이거 때문인가? 아닌데. 자, 이거는 왜 가져왔을까? 자, 우선은 우선은 이것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제가 생각 안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있는데 제가 보려던 내용이 있었을 텐데. 네,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다른 게 있었는데 이 뉴스가 아닌데. 자, 넘어가고. 자, 그리고 사실상 오딘을 만드는 회사가 라온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그냥 보통 라온이라고 다들 부르니까. 라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이미 카카오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콜옵션 조건이 지금 조항이 걸려 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거 그거 다른 영상 보시면 알 거고. 자, 근데 텐센트에서 라온을 갖다가 지분을 인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몸값 급등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회사의 대표는 답변을 못한다라고 계속 끝까지 하고 있어요. 뭐 가능성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100%예요. 그냥 카카오 게임즈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매출 1위를 해놓고 콜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을 안 때릴 수가 없죠. 그냥 주면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저건 누구나 봤죠. 자, 카카오 게임즈 인수설도 나오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면은 앞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미 숫자 2로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카카오 게임즈는 21%인가 22% 정도 지분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그걸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죠. 추가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게 되면 거의 30%대가 넘어갈 거예요. 어쩌면 40%대가 넘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사이를 비집고 텐센트도 나도 살래라고 지금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은 텐센트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텐센트도 여러 회사들의 그 퍼블리싱을 담당해왔던 회사거든요. 퍼블리싱만 하면서 다른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면서 회사가 컸죠. 게임 회사로. 자, 근데 텐센트가 수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리니지 시리즈를 밀어낸 최초의 오딘이죠. 이거는 해외에서도 다 이제 궁금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괜찮다라고 보고서 당연히 투자하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분 인수설 이런 거 뭐 텐센트 지분 인수설에서 뭐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회사의 값어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라온의 매출이나 이익을 볼 게 아니고 라온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라온이 상장 당연히 하겠죠. 시간 지나면. 그러면 상장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또 나오겠죠. 그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당연히 또 대박 나겠죠. 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있죠. 영업실적 조건에 따라서 사실상 이 정도 1위 했으면은 영업실적 조건 넘었을 거예요.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저 리니지를 잡는 조건을 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실적을. 따라서 지분을 추가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조항이 이미 계약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무조건 받을 거예요. 이거 안 받은 리가 없죠, 얘네가. 그러면서 어쩌면은 완전 자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카카오 게임즈의 완전 자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잡을 수 있는 물량은 이거밖에 없어요.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7%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7% 8%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거, 그리고 그 회사 대표 개인 지분, 이거는 건드려 볼 수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내놓진 않을 거니까 당연히 저 지분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그리고 콜옵션 지분도 안 줄 거니까. 자, 그 정도 얘기 나오는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텐센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 이 얘기는 충분히 상장 가능성도 있고 상장을 했을 땐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라온이. 근데 라온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게임들도 매출이 잘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겠다. 여기 대만 맞네. 지금 그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생각났네요. 자, 최근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딘이죠. 올 4분기에 대만에 진출을 한다고 해요. 자, 리니지가 지금 대만에서 한국이랑 똑같아. 약간 대만이 지금 한국이랑 게임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순위나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매출 1, 2위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대만이 또 나오거든요. 앱스토어 대만을 가게 되면은 많이 밀렸네. 없네 여기.
여기 있네요. 16위에 있네요. 우선은 앱스토어는 그렇고,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에서는 지금 1위를 먹고 있죠. 근데 진짜 얘네들도 많이 밀렸구나 이제.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리니지 M이 지금 이런 식으로 1을 먹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 당연히 오딘일도 들어오겠죠. 자, 매출 1위에요. 매출 1위. 대만 전지에서 매출 1위를 먹고 있는 게임을 갖다가 오딘일 또 밀어내면은 지금 NC가 가지고 있던 매출, NC의 매출과 이익이 전부 다 갓겜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 해외 시장도 얘네가 1등을 했다는 거는 게임 성향이나 스타일 비슷해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밀려나면은 당연히 이 자리를 먹겠죠. 거의 100%죠 그거는. 근데 이거 4분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4분기 해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8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인데 이미 2020년도 하반기였나? 그때부터 이제 대만에다가 오딘을 내놓기 위해서 오딘 게임 이름과 이런 걸 갖다 이미 선정을 해놓은 걸로 알아요. 갓겜에서는 이미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래서 현지화 작업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홍보 좀 하면서 좀 진입하겠죠. 뭐 대만에서도 한국에서 오딘이 잘 된다는 거 아니까 당연히 그만큼 관심도가 높을 거고, 이쪽으로 이탈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만큼 또 이제 4분기부터는 대만 매출을 다 끌어올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있죠. 보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리고 크래프톤 뭐 공모가 이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넵튠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우선은 공모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한 1.7%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좀 많아졌더라고, 희한하게.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자, 이 1.7%면은 대략적으로 얘네가 시총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시가총액 24조예요. 24조에 대해서 한 1.7% 하면은 2,400억에다가 2,400억 한 3천억 되겠네요. 한 3천억 조금 넘겠네요. 네.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3천억 좀 넘는 규모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또 지분법 이익으로 또 잡히겠죠. 자, 평가 이익으로 또 잡힐 거고. 그래서 갓겜은 그 정도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동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크게 한번 판 적이 있어요. 한번 밀었죠. 앞전에서 크게 들어온 만큼 크게 또 이제 팔아 던졌는데, 자, 그리고 떨어지면서 다시 또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던지긴 하는데, 지금 현재 좀 많이 던지는 곳들이 지금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이제 못 던지게 되거나, 만약에 이거 MSCI 잡혀버리면은, 지금 여기 공매도가 지금 한 150억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번 주에만 150억인가 180억인가 한 150억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위치는 뭐 거의 최하단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85,000원은 진짜 오면은 이거는 너무 땡큐한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근데 이미 앞전에 이런 자리를 갖다가 지금 약간 지지를 했어요.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자, 근데 이평선도 안 볼 순 없겠죠. 이평 분명히 또 올라오겠죠. 자, 올라오면은 뭐 한 이런 자리 또 올 거예요. 이 정도? 88,0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윗꼬리 친 게 좀 많더라고요. 저도 계속 여러 번 나눠 살까 해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친 게 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딜 딱히 잡을까 하면서 잡는데, 지금 걸렸던 자리는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지금 걸려 있었어요. 자, 근데 내려온다면은 제가 보는 자리는 요 자리 한 86,000원 얼마 되네요. 요 자리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요 자리와 요런 식으로 지지하고 돌파 못했던 한 83,000원 되죠. 자, 요까지 밀린다면은 뭐 땡큐한 거고. 자,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오딘이
저도 단발성으로 한 달 하다가 이제 한 달이 아니죠. 한 달 했다는 건 이미 게임 끝난 거고 그럴까 했는데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NC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좀 싶어요. NC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18조예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18조죠. 지금 주가가 여기 100만원부터 지금 쭉 내려왔는데도 18조인데 이 18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카켄 같은 경우가 지금 6조예요. 6조. 자, NC는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총 3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딘 계속 잘 되지만 조만간 또 일본에서 퍼블리싱에서 들어오는 말달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계속 1위를 갖다가 오랫동안 해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 꾸준히 게임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86,000원이 강하게 지지하겠네요. 앞전에 이런 자리 있었고 이렇게 때렸고 거기에 2평 있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86,000 초반대 요 정도 보이네요. 83,000원 솔직히 좀 약간 오바 같아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넵튠이 이게 저녁에 나왔어요. 이게 뉴스가 저녁에 나왔었는데 공모가 이거 상단 밴드로 확정이 됐다 하면서 나왔는데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힘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얘네가 보시면은 좀 가려고 좀 거래량도 좀 붙고 좀 했는데 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4일 동안 지금 여기 요만큼 빠졌는데 거래량이 좀 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뉴스 띄우면서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근데 27,000원을 좀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27,000원. 자,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든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바로 돌아서지 않고 만약에 이걸 깬다 하면은 애매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정이라는 거는 얘는 청약률이 나오면은 엄청 잘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또 튀겠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청약률은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일정 기일이 있어요. 이 날이 되면은 사실상 재료 소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예를 들어 5일이야.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수가 안 좋아. 그럼 일정이 점점 갈수록 이때 튀고 바로 죽여야 되는데 점점 그러면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안 좋으면서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사실상 지수가 그냥 중타 정도만 쳐줬어도 재료 막 엮어가지고 뉴스 엮어서 한번 튈만 했었거든요. 거래량도 터졌고 좀 아쉽게 지수 때문에 갈라가 못 간 그런 그림인데 일정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런 게 좀 있죠. 해서 뉴스 나온 거는 뭐 이제 증거금 뭐 이래가지고 내일부터 뭐 이틀간 청약한다 뭐 내용 계속 나와요. 이제 카뱅 내용이 이제 끝나기 시작하면서 뉴스들이 이제는 크래프톤 이야기로 좀 덮을 듯해요. 월요일부터는 8월 1일 뉴스죠.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이면 8월 내일 8월 2일이구나. 자, 이 이틀 이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 재료죠. 만약에 솔직히 슈팅 나온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재료상. 자, 그러고 얘는 매동 볼까? 뭐 기간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뭐 기타 법인이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기타 법인이 나간 자국이 별로 없네요. 기타 법인이 나가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이라도 올려줘야지 나갈 것 같은데. 자, 기타 법인이 최근에 들어온 게 나름 재미없다가 요맘쯤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건드리기 시작했고. 자, 외인이 건든 건 아니고 좀 거래량 붙은 날이 이날이네요. 자, 근데 재료가 너무 가까워서 얘는 솔직히 재료가 너무 저는 끝까지 가져가는 것보단 저는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오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재료가 너무 가깝긴 해요. 지수가 만약에 내일도 안 좋다면은 진짜 재료 코앞에 두고서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나이 얘는 어떻게든 지지를 했네요. 자, 진짜 어떻게든 지지를 했네. 뭐 앞전에 이런 자리도 있고 여러 자리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박스권이에요. 대체로 박스권이어서.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지지를 계속 해오던 자리를 좀 저점을 좀 올려가는 듯 했거든요.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좀 무너졌죠. 지수가 무너지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요런 자리에 어떻게든 지켜왔네요. 자, 그리고 2평도 안 깼고
얘도 사실상 이런 자리 내려왔을 때는 나름 좋은 자리였어요. 자, 근데 재료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안 붙는다는 게 좀 아쉬워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좀 있거든요. 재료는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88%만 맞아. 뭐 이거는 재료 나왔는데 잠깐 반짝하고 한번 죽었었거든요. 이때 제가 그 다음날 말씀 안 들었었나? 어쨌든 CBDC 이쪽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라는데, 이게 이제 진행을 해서 그 진행하는 게 이게 8월인가 9월인가 이제 진행하잖아요. 언제야 이거? 여기 있을라나 기사가? 이거는 CBDC 관련주 찾아보시면은 그 있어요. 8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라운드 X가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코나 아이가 거기서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고, 사실상 그걸 진행하는 날짜가 8월부터인가 9월부터인가 그래요. 그거 뉴스 몇 개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거 나오면서 이걸로 또 한 번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재료로도 그렇게 막 미친듯이 슈팅을 안 주길래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저도. 자, 그리고 우선은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를 갖다가 얼마큼 많이 써야 되느냐인데, 지금 경기 도민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거 할인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막 10%씩 계속 주니까 그거 충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잘 쓴다고 해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그냥 매달 충전해서 이걸로 내가 살 거 사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아껴지니까 뭐 이거 되게 잘 쓰시는 것 같고, 저렇게 잘 쓴다는 거는 저 매출이 줄진 않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88%만 줬잖아요. 상위 12%를 안 줬어요. 상위 12%를 안 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12%, 경기도민만 이 12% 안 준 사람들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준다고 해요. 12%에 대한 거. 그래서 100%, 경기도민은 100%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거는, 자, 돈을 갖다 더 뿌린다는 거죠. 뭘로 줄지 몰라요. 현금으로 줄지, 예전에는 현금으로 줬었는데, 현금으로 줬었나? 현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현금으로 줄지 지역화폐를 줄지 모르지만, 자, 우선은 이만큼의 금액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우선은 코나아이 쪽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40 치면 나올 거야. 4,050억. 4,050억이 이제 이쪽에서 더 추가로 필요한데, 경기도와 시군이 이제 7대3으로 이제 부담을 하겠다. 자, 원래는 기존에 논의되던 5대5 방식이 아니고, 자,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하는 이런 방식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 이재명 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4,050억 필요한 걸 갖다가 어떻게든 뭐 가져올 것 같아요. 가져오면은 경기도 쪽은 뭐 못 받으시는 분 그 18%, 상위 18%죠. 하이 18%라고 해야 되나? 같은 거 아닌가? 상위 18%죠. 상위 18% 분들이 이제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4,050억이 또 시장으로 돈이 풀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고, 그 돈을 경기도민이니까 어쩌면은 또 지역화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또 코나아이를 통해서 그걸 쓸 수 있겠죠. 그 지역화폐를. 자, 이런 호재가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이 호재보다는 이제 조만간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실적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재난지원금이라 이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코나아이 쪽의 실적이나 이익은 거의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져가다가 이재명을 엮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엮어서 기본소득 이런 걸로 엮어준다면은 뭐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한 번씩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쉬는 과정의 첫 스타트가 이거였죠. 사실상 알체라였죠. 알체라. 메타버스 주들이 펌핑 죽고 계속 잘 가고 있었어요. 흐름도 잘 타고 메타버스 근데 이제 알체라 이제 대표가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메타버스에 연계된 매출 사업 매출 구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초를 쳤죠. 갑자기 약간 초를 치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무너졌죠. 자, 근데 어차피 약간은 조정을 거칠 시기는 맞았는데, 우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런 자리까지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결국은 얘도 금요일날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결국은 또 빠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얘도 지수가 빠지면서 자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앞전에 팔아먹었던 거 다시 또 모아가고 있죠. 참 잘해요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얼마나 더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선은 갭뜬 부분, 자 이 갭을 갖다가 메워야 되겠죠. 이 갭뜬 부분 진짜 많이 빠진다면 제가 봤을 때 한 1800원 1800원 정도 보여요 얼추. 근데 요거를 갖다가 1800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 좀 싶은 그런 그림인데, 우선은 얘네 재료가 있죠. 어디 갔을까. 모가디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 다 덱스터 스튜디오가 나오는 거 시작하면 처음부터 덱스터는 1년에서 2년 사이 영화를 하나씩 제작을 해요. 직접 제작이죠 거의. 근데 이제 직접 100% 제작은 아니고 공동 제작을 거의 완전 추구를 하고 있고, 공동 제작을 하는데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상태에서도 4일 만에 50만, 뭐 54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네요. 4일 만에 54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2021년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에 5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세웠고요. 모가디슈 예약을 좀 해보시려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말 예약하려고 하면 거의 자리가 없어요. 진짜로 두 자리씩 잡히는 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자 모가디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31일까지 21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21만 명이 뭐야 이거 앞에죠. 뭐야 이날 21만 명이 봤어요. 그러면은 일요일날도 거의 한 20만 명 보겠죠. 못해도 뭐 그 이상일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얼추 제가 봤을 때는 한 80만 명 나올 것 같아요. 월요일날 뉴스에는 한 80만 명. 자 모가디슈의 손익분기점은 300만이에요. 자 아직 일주일이 안 된 영화죠. 아직 일주일이 안 되고 주말 딱 한 번 거쳤어요. 완전 초창기고. 이게 일주일 더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한 15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일주일 더 가면은 거기다 휴가 기간이 이제 끼잖아요. 휴가 기간 끼면은 휴가 어디 안 가거나 막 이러면은 또 영화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얼만큼 느는지 좀 봐야 되겠죠. 우선 300만 넘으면은 덱스터에 이익이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손익분기니까 사실상 이익이 안 잡히겠죠. 저거 못 넘으면 적자겠고, 저 영화 부분에서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킹덤 아신전이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서 2위에요. 자 근데 아신전이 자 미국과 영국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확장성에 주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보게 되면은 글로벌 콘텐츠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아신전에 나오는 VFX 이런 부분들 누가 했는지,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승리호 VFX 누가 했는지. 자 그러면서 그때도 움직였죠. 자 아신전 VFX 여기서 했죠. 그리고 영화 저쪽에서 했죠. 사실상 이쪽 업계에서는 거의 무조건 1위죠. 아시아에서도 1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무비 순위는 꾸준히 1위 기록이고, 킹덤 시즌 1까지 뭐 10위권 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시즌 1 같이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홍콩 타이완에서 1위, 태국 베트남 2위, 말레이시아 뭐 3위, 뉴질랜드 4위, 아프리카는 좀 일본에서 5위, 뭐 유럽 이런 데서 6위, 뭐 미국에서는 8, 9위를 유지하다가 뭐 이제 살짝 밀려났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 퍼지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만큼 한국에 컨텐츠 투자도 들어올 수 있고, 거기다가 당연히 이 VFX를 한 회사가 넷플릭스랑 계약한 이유도 있죠. 사실상 얘네들이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해왔으면 넷플릭스랑 계약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방향은 확실하다, 그리고 기술도 확실하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고, 자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를 갖다 그렇게 초를 쳐놨는데, 이 메타버스 시장을 갖다가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전부 다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 1700조 시장 놓칠라 열풍에 올랐다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아요. 막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런 데들도 AR, VR 다 하고 뭐 메타버스 컨텐츠 보급하겠다 막 되게 많아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한번 돌아와 주기는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 당연히 VR, AR을 해도 지금 컨텐츠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재밌는 걸 갖다가 여기다 쏟고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한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자 AR, VR 했던 업체들 뭐 많죠. 자이언트 스텝이랑 덱스터 뭐 이 정도 보이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1조 원이고 얘네는 지금 3천 원이니까 뭐 자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나서는 것도 있어요.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하겠다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메타버스 시장으로 테마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어디 갔어? 자, 일전에 이게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유행이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못하다 보니까 이낙연 더불어 전 대표가 이제 제페토 캐릭터에서 막 이제 공간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한둘이 대선 주자가 나도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시민들과 사진 찍고 유세하고 뭐 홍보하고 이런 게 나온다면은 또 한 번 뉴스 기사를 띄우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대체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많이 죽었죠. 자, 근데 그 죽은 거에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보고, 여기서 한번 떨어져 주면은 얘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그거죠.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가상 컨텐츠 제작사.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만들 수 있는 거는 버추얼 스튜디오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있는 곳은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덱스터가 지금 이번에 그게 나와요. 이번에 거기 이번에 완공이 되죠. 지금 거의 다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비상장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관련이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자 해서 있는데 여기 있네요. 파주의 43억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연내 완공 예정.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덱스터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컨텐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덱스터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가서 자이언트 스텝 시총이 내려오든 자이언트가 내려오든, 자이언트가 내려오면서 얘가 올라가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이 완성이 되면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여서 굳이 이거를 갖다가 놓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해외 지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미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막 신고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내만 지금 희한하게 지금 중국이랑 계속 엮여가지고 중국 때문에 계속 빠졌다 또 빠지고 하는데 약간 좀 애매하죠. 자, 금요일날 새벽에 뭐 이 정도 빠졌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정도예요. 약간. 왜냐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빠졌거든요.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 그 다음에 빠진 거는 크게 의미에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유럽 쪽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아시아 빠진 것보다 덜 빠졌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 정도 뺐으면 이제 좀 다음 주에는 좀 올려주는 그런 시장 돼서 좀 8월 첫 주에는 좀 다들 좀 즐거운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